주린이들의 멘탈 강화 방송 돈다방 미쓰리 1월 12일 목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1월 11일 수요일 뉴욕 증시는 또 상승했습니다. 돈다방 미쓰리를 청취하시는 애청자님들은 하루하루 멘탈이 강화되는 반면 1월달 주식시장이 좋지 않을 거라고 전망한 전문가들은 하루하루 멘탈이 붕괴되고 있을 겁니다. 제가 돈다방 미쓰리를 시작하면서 어떤 컨셉으로 할까라고 고민하다가 제가 내린 컨셉은 전문가는 없답니다. 주린이로 시작을 했지만 그래서 비록 손실을 봤지만 다시 일어나서 시황을 이기는 종목은 없다라는 이야기를 머릿속에 각인시키고 시황을 공부하고 그리고 종목을 챙기고 종목을 선택하고 매매 원칙을 만들고 멘탈을 잡으면서 즐기면서 주식을 할 수 있는 그런 개인 투자자분들이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돈다방 미쓰리의 방송 취지입니다. 자, 1월 11일 수요일 뉴욕 증시 상승했는데요. 다우지수가 0.80% 상승, S&P 500이 1.28% 상승, 나스닥이 1.76% 상승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2, 3일 전에 뉴욕 증시가 혼조세로 마감했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이번 주에 중요한 12월 소비자 물가지표를 앞두고 뉴욕 증시가 혼조세로 마감했다. 이게 1월 9일 월요일 뉴욕 증시의 마감 시황이었습니다. 그리고 화요일 뉴욕 증시는 상승했죠. 그런데 이때도 전문가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12월 소비자 물가지표 발표를 앞두고 상승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쓰리가 비웃어줬죠. 아니 뭘 12월 물가지표를 기다리면서 혼조세로 마감하고 뭘 상승하고 뭘 그래 말이 안 되는 소리거든요. 그런데 1월 11일 뉴욕 증시가 상승한 부분에 있어서 이제 전문가들은 드디어 인플레이션이 완화될 거라는 기대로 상승했다라고 마감 시황을 내놓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문가들이 이거 12월 소비자 물가지표 앞두고 혼조세야. 이거 12월 소비자 물가지표 앞두고 상승했는데 라고 이렇게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마감 시황을 내는 동안 여러분들께서는 이미 12월 말부터 이런 분위기를 예상하셨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알려드렸으니까. 제가 지금 몇 달 전부터 계속 여러분들한테 가스라이팅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제동거리입니다. 작년에 특히 하반기에 연준이 75bp씩 4번이라는 엄청난 속도와 강도로 금리 인상을 했습니다. 12월에도 50bp 금리 인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사람의 심리가 아니 저렇게 공격적으로 저렇게 빨리 금리 인상을 하면 인플레이션이 뚝뚝뚝뚝 떨어져야 되는데 고작 0.1% 둔화 0.2% 둔화 이렇게 느릿느릿 둔화되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열통 터진 거죠. 그리고 걱정을 한 겁니다. 아니 저렇게까지 금리 인상을 했는데 이렇게까지 인플레이션이 둔화가 빨리 안 되면 이거 어떻게 사나? 이런 걱정이었죠. 제가 여러분들한테는 그 제동거리 이야기를 하면서 경제는 속도감의 차이가 있다라는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즉 금리 인상을 그렇게 과격하게 빠르게 해도 그 금리 인상 부분이 진짜 인플레이션에 반영이 될 때까지는 시간이 좀 걸린다. 그 제동거리가 끝난 다음에 이제 인플레이션은 그 금리 인상의 영향을 받아서 둔화폭이 커질 것이다라는 것이 제가 바라보고 있는 지금 경제 관점이었습니다. 그래서 12월 달에 많은 전문가들, 대부분 전문가들이 1월 달 증시 효과 없다라고 우울한 전망을 내놨을 때 미쓰리는 아니에요. 1월 달 괜찮습니다. 단지 여러분들 머릿속에 뭐 쓸데없이 뭐 1월 효과니 어쩌니 그런 그 단어만 남기지 마세요라고 얘기를 해드린 겁니다. 자, 두둥 그날이 왔습니다. 제가 어젯밤에도 잠을 잘 못 잤는데 왜 못 잤냐면 초반에 자다가 살짝 이제 뉴욕 증시 시작하는 거 보려고 눈을 떴는데 그러니까 기사 검색하던 중에 김건희가 뭐 지지층 결집 뭐 이러면서 대구시장을 갔다고 하면서 제가 자다 말고 빡친 거예요. 그래서 거의 날밤을 샜습니다. 또 열받으면 또 사람이 잠이 안 오잖아요. 그래서 거의 잠을 좀 설쳤는데 아마 오늘 밤에도
저는 12월 소비자 물가 지표를 이제 발표하는 거를 보면서 뉴욕 증시를 아마 계속 째리게 될 것 같습니다. 자, 12월 소비자 물가 지표 발표 11월은 7.1%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12월 예상치는 6.5%입니다. 지난번에 주식시장이 작년 하반기 안 좋을 때 둔화폭이 0.1, 0.2 이렇게 열통 터졌는데 이제는 막 0.5%, 0.6% 이렇게 뚝뚝뚝 크게 둔화되는 모습을 여러분들께서는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월 대비로는 0.1% 하락했을 거라는 전망치를 제시했고요. 자, 이날 이제 연준위원들의 연설도 대기되어 있습니다. 소비자 물가 지표도 발표되고 연준위원들의 연설도 나오고 필라델피아 연방은행 총재, 세인트루이스 연방은행 총재, 리치먼드 연방은행 총재가 연설을 하지만 아무런 의미가 없다. 얘네들이 뭘 하겠습니까? 얘네들은 그냥 시장이 흥분하지 않도록 우리 인플레이션 2% 될 때까지 금리 인상 계속할 거야. 금리 인상 5%가 될 때까지 올릴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시장에다가 계속 내놓습니다. 물론 그래봤자 뉴욕 증시는 이제 아웃 오브 안중이죠. 자, 골드만삭스가 2023년 첫 번째 FOMC 회의에서 25bp 금리 인상을 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고요. 반면에 HSBC와 BNP 파리바는 50bp 금리 인상을 할 것이라고 제시를 했습니다. 자, 미쓰리의 시황을 다시 정리해드리면 1월달 첫 번째 주는 고용지표. 자, 고용지표가 미쓰리가 생각했을 땐 좋지 않았는데 그들은 좋다고 표현을 했고요. 실업률은 0.2% 둔화되고 떨어지고 비농업자 고용자 지수도 예상치보다 잘 나왔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비농업자 고용자 지수 예상치 20만 명으로 눈높이 엄청 낮춰놨고요. 실업률 0.2%는 뭐 작년 9월에도 왔다 갔다 했었고요. 그런데 증시가 포커스를 맞췄던 부분이 뭐냐면 고용지표 중에서 임금 상승률이 둔화됐다. 임금 상승률의 둔화는 인플레이션 둔화를 의미한다라고 하면서 부진한 고용지표를 가지고 잘 포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뉴욕 증시는 지금 하락시킬 생각이 없어요라는 이야기를 계속 해드리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번 주 두 번째 주는 가장 중요한 12월 소비자 물가 지표가 발표가 되는데 지금 시장 예상치는 6.5%. 많은 이 전문가들이 6.5% 나올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6.5보다 더 둔화되는 지표가 나오면 더 좋겠죠. 그리고 소비자 물가 지표가 발표된 다음에 이제 13일부터 어닝 시즌에 돌입을 하게 되는데 은행주가 먼저 실적을 발표합니다. 전문가들은 은행주의 실적이 좋지 않을 거라고 하지만 미쓰리의 생각은 좀 다르죠. 1월달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있다 보니까 전분기 실적이 좋지 않아도 2023년 올해 하반기에 올해 상반기 지나서 좋아질 거라는 전망에 포커스를 맞춰서 증시를 죽이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미쓰리의 가장 장밋빛 전망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그러면 또 안 좋은 것도 한번 예상을 해봐야겠죠. 인생을 살면서 항상 좋을 때, 와, 너무 좋아. 이럴 때 지르는 게 아니라 너무 좋을 때, 이거 너무 좋아서 불안한데? 혹시 안 좋은 일이 어디 터지지 않을까라고 점검해야 되듯이 너무 안 좋아서 죽을 것 같을 때, 아니야, 어딘가 기회가 있을 거야. 신은 한쪽 문은 닫으면서 한쪽 문은 또 다른 문은 열어놓는다는 말을 했어. 그런 생각으로 기회를 잡는 것처럼 지금 잠시 전에 제가 가장 좋은 장밋빛 전망을 제시했다면 약간 안 좋은 가장 최악의 전망이 바로 인플레이션이 예상치보다 윗도는 겁니다. 6.5, 6.7 이렇게 나오면은 굉장히 시장이 혼란스러울 거예요. 그런데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그동안에 금리 인상이라는 확실한 근거가 있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이 다시 상승할 거라는 것은 좀 무리가 아닐까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여기서 주의할 점이 뭐냐면 시장이요. 지금
2023년 1월 달 3분의 1이 지나가고 있는데 시장의 상승이 미쓰리의 예상보다 너무 빨리 강하게 진행됩니다. 이거 굉장히 불안한 거거든요. 이렇게 가면 안 되거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런 식으로 코스피 시장이 상승하면 오늘 1월 12일 목요일 날 대한민국 주식시장 또 상승하겠죠. 이런 식으로 2400만 가버리면 뭐가 바뀐다고요? 전망이 바뀐다고요. 그런 식으로 지금 주식시장이 흘러갈 분위기는 아니거든요. 그러면 지금 대충 이제 이 시점에서 뉴욕 증시 기준으로 봤을 때 뭔가 이제 이 뜨거워진 증시를 한번 쫙 식혀줄 소화기가 필요합니다. 그 소화기가 뭘까? 저는 은행주의 실적 발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야, 이 또라이야. 네가 그랬잖아. 은행주 실적 안 좋아도 앞으로 전망이 좋을 거라며.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실 텐데 제 이야기를 잘 들어보세요. 자, 대형은행들이 한두 군데가 실적을 발표하는 게 아니죠. 그러면 여러 군데 중에 특히 초반에 발표하는 은행주 실적은 부진하겠죠? 그러면 시장은 오히려 그 부진한 실적에다가 일단 포커스를 맞춰서 이 뜨거운 뉴욕 증시를 한번 시키지 않을까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처음에 은행주 실적 발표가 부진하다면 전문가들은 아이고 이번 분기 이번 어닝 시즌 실적이 안 좋을 거고 S&P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의 순이익이 마이너스가 될 것 같은데 마이너스가 더 터질 것 같고 막 이렇게 온갖 걱정이란 걱정은 다 하겠죠. 그러면 다시 뉴욕 증시는 어떤 인플레이션 둔화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어닝 시즌을 걱정하게 되면서 증시가 이제 그러니까 소화기를 한 방 맞고 이제 식혀지겠죠. 그렇게 쭉 한번 식혀진 다음에 그 다음에 발표되는 대형 은행주들 실적이 엇갈리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 뭐 예를 들면 순이익은 감소됐지만 매출은 증가됐다. 매출은 감소됐지만 순이익은 증가됐다. 뭐 이렇게 표현하든 아니면 순이익과 매출이 모두 감소했지만 이제 올해는 긍정적일 것이다. 이렇게 처음에 내놓는 은행주 실적은 안 좋은 것에 포커스를 맞춰서 뉴욕 증시를 그러니까 소화시키고 쫙 한번 시원하게 한번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또 물갈이가 되는 것을 본 다음에는 이제는 다시 은행주 실적의 포커스를 잘 조정해서 다시 뉴욕 증시를 잡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왜 여러분들이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왜 증권 전문가들 일할 때 보면 막 모니터, 컴퓨터 막 6개, 7개 있고 집에 엄청나게 막 그 사무실에 자료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깜짝 놀라실 거. 저는요, 일체형 컴퓨터 하나 가지고 매매합니다. 그리고 우리 집에는요, 주식에 관련된 그 어떠한 자료도 없습니다. 물론 벽에는 뭐 2023년 뭐 FOMC 회의 일정이라든가 이런 주요 일정들이 몇 개 붙어 있지만 그 어떠한 자료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주식은 심리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필요한 자료야 그때그때 검색해서 확인하고 모니터로 확인하는 게 불편하면 프린트해서 확인하면 되는 거고요. 오히려 하수나 중수 이런 사람들이 쓸데없이 굉장히 프로인 것처럼 보이면서 엄청난 자료라든가 엄청난 모니터 갖다 놓고 하는 겁니다. 저는 그냥 오직 모니터 하나 두고 일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보는 관점은 딱 한 가지예요. 주식시장은요. 물 흐려지는 걸 싫어합니다. 물론 2018년, 2019년 같은 때도 있어요. 그렇게 막 유동성이 와 올라가는 그런 때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도 언젠가는 올 겁니다.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그런 증시가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올랐다가 뭐지? 1월 달에 증시가 안 좋을 것 같다고 했는데 좋네. 그리고 막 그냥 개인들이 들어오면은 또 그 개인들 내쫓는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올해는 그렇게 진행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 시황이 굉장히 중요한 때입니다. 이번 주에 제가 이벤트 했던 종목들 중에 뭐 3주 뭐 이렇게 한 달 이상 솔직히 말씀드리면 오래 기다리게 하셨던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그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셨겠습니까? 1월 달에 주식시장 안 좋을 거라는데 이거 미쓰리가 추천한 종목 이거 1월 달에 갈 수 있을까? 라고 고민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미쓰리가 1월 달 주식시장 나쁘지 않게 봤잖아요. 그리고 종목 장세라고 봤잖아요. 그러니까 종목들이 다 올라오는 거예요. 다 이제 막 수익 구간으로 전환됩니다. 이제 수익 구간으로 전환된 종목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목표 수익률이 이미 왔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목표 수익률을 5%로 잡아드렸는데 목표 수익률 5%에 잡아드린 거에도 불구하고 기다리신 시간이 있으니까 더 수익을 많이 내드리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지금 저는 계속 조금 더 올라가면 단 1%라도 단 100원이라도 비싸게 팔기 위해서 지금 매도 포지션을 잡고 있는 거죠. 1월달 주식시장 미쓰리가 생각했던 대로 분위기 좋으니까 그 시황에 따라서 종목들이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다? 시황입니다. 시황을 이기는 종목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도 시황을 정말 중요하게 보셔야 됩니다. 시황을 어떻게 보셔야 되느냐? 제가 앞에서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가장 좋은 시나리오, 그리고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 그리고 중간중간에 은행주 실적 발표를 하는데 만약에 뭐 매출액은 좋아졌는데 순이익이 나빠졌다고 하면 어떻게 할까? 둘 다 나쁘다고 하면 앞으로 전망을 좋다고 언제쯤 얘기할까? 이런 것들을 아주 세밀하고 섬세하게 머릿속에서 생각을 하는 겁니다. 머릿속에 생각이 어려우시다면 노트를 하나 가지고 쓰시면 돼요. 우리 집에 뭐 다른 전문가들이 내놓은 뭐 레포트라든가 이런 자료는 없습니다. 그런데 뭐가 있냐면 제가 직접 손으로 써가고 있는 방송 원고와 그리고 어떤 시나리오들, 그리고 지금 이벤트 하시는 분들의 어떤 그 명단과 어떤 종목, 뭐 매수가, 매도가, 목표가, 뭐 특이사항, 뭐 이런 것들을 적은 노트만 가득하죠. 자,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현재 미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증시가 좀 빨리 뜨거워졌어요. 이대로 그냥 고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떤 걸로 과연 조정을 받을 것인가? 분명히 지난번에 전문가들이 은행주 실적이 안 좋을 거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 개인들은 그냥 알 수 있는 그런 자료를 가지고 잘 맞춤해서 시황을 맞춰가면 됩니다. 그러면 소비자 물가지표 만약에 잘 나와서, 그러니까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둔화되게 나와서 만약에 뉴욕 증시가 크게 흥분한다면 이거를 또 차분하게 가라앉히는 역할은 은행주 실적 발표. 어쩌면 일부러 은행주 실적 발표 안 좋게 표현할 가능성도 높다고 생각합니다. 왜? 뜨거운 시장을 어느 정도 소화시켜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주식은요, 정말 이태리 장인 정신으로 한 땀 한 땀 만들어 간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결코 기분대로 에이씨 질러, 에이 옌병, 야 손절해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께서 저한테 미쓰리 이 종목 내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라고 물어보시면 저는 모릅니다라고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모르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장중에 계속 그 현재가의 움직임, 거래량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보면서 그때그때 결정을 하기 때문에 단지 종목을 선택할 때 시황을 먼저 보고 시황이 나쁘지 않을 것 같으면 종목들이 따라올 수 있겠구나. 그럼 그 종목들 중에서 제가 알 수 있는 종목, 제가 자신하는 종목, 이 종목은 무조건 가요. 걱정하지 마요. 믿어요. 내가 책임질게. 이렇게 자신할 수 있는 종목들을 추천하고 그 추천한 종목들을 장중에 내내 그 움직임들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가끔 댓글에 이렇게 종목 상담 올라오는데 진짜 모른다니까요. 제가 모르는 종목은 모릅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아는 종목을 꼭 만드셔야 돼요. 진짜 나는 이 종목은 눈 감고도 매매할 수 있어. 이 종목은 10번 매수하면 그러니까 10번 매매하면 한 8, 9번은 무조건 수익 나고 나와. 이런 종목을 꼭 하나 만드셔야 됩니다. 올해 여러분들의 목표입니다. 꼭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돈다방 미쓰리는 여기서 마칠 거고요. 저는 이따가 5시에 또 새날에서 열심히 싸우는 여전사 컨셉으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돈다방 미쓰리는 내일 찾아뵐게요. 고맙습니다.